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대형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공사 현장에서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기장군 반얀트리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난 14일, 내부 인테리어 등 막바지 공사에 투입된 인원은 무려 하청업체 40여 곳 소속 841명입니다. 취재 결과 이곳은 지난해 12월 준공검사 후 관할 지자체인 기장군청의 사용 승인까지 얻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준공한 건물에 800명이 넘는 작업자가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오는 5월 개장을 맞추기 위해 마무리 공사를 급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입니다. 사용 승인이 났는데 그렇게 많은 인부가 투입돼서 일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파트별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특히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서 무리한 게 있지 않나. 실제 당시 대피한 작업자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공정이 동시에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 역시 화재 당일 내부 곳곳에 자재가 쌓여있는 탓에 작업자들이 방향을 잃어 대피가 늦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시공사는 준공을 약속한 책임 준공기한도 한 달가량 넘겨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준공기한을 넘긴 데다 계획한 개장일까지 3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많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피해가 커진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수사한 뒤 추후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B동 1층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부산 기업은 속수무책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 내 통상진흥과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2024년 수출은 145억 9천만 달러, 이 가운데 미국이 27만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산의 대미국 수출은 2015년 이후 하락 추세에서 최근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다시 침체로 진입할 수 있는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기업들은 물류비 부담과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 관세 부담으로 채산성 감소, 신시장 개척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연구원은 시시각각 급변하는 통상 정보를 기업들이 빨리 알 수 있게 실시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 내 가칭 통상진흥과를 신설한 뒤 대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부산 기업의 상위 20대 대미국 수출 품목이 대다수가 중간재인 것은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제조 부흥을 위해 자국의 생산 설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 기업의 중간재, 산업재 수출 마케팅을 현재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연구원 장정재 책임연구위원입니다. 생산 설비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하니 중간재 산업재니까 거기에서 수요가 나는데 한국의 전체의 대미 수출이 주로 이제 중간재가 비중이 높잖아요. 또 대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제품의 공습에 대비하고 정책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시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 콘서트홀이 오늘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진홍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공개된 부산 콘서트홀 대공연장.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건반을 누르자 따뜻하고 웅장한 소리가 금세 온몸을 휘감습니다. (2011석) 객석은 비수도권 최대 규모,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것도 비수도권 공연장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6월 20일 정식 개관을 앞둔 부산 콘서트홀은
공연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기념한 챔버 시리즈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리사이틀과 정명훈 예술감독이 직접 아시아 최고 음악가들을 섭외해 구성한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실내악 연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명훈 예술감독입니다. 이 부산이 아시아의 음악의 미팅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연주의 오케스트라가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와 함께 시민들이 클래식을 거리낌 없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개관에 앞서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에선 클래식 파크 콘서트가 펼쳐지고 해설이 있는 음악회인 헬로우 클래식 등 관객 친화 프로그램이 준비 중입니다. 부산 콘서트홀이 세계와 소통하면서 부산만의 색깔을 키워나가는 공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진동입니다. 부산문화재단이 부산 지역 예술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3년 지역 예술인의 1년간 개인 총소득은 평균 1,47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인 소득이 5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45.4%를 차지해 절반가량이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예비 예술인 중 졸업 후 전공 관련 진로를 선택하겠다는 답은 59.8%에 불과했습니다.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감이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된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당선 무효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부산시가 하전 교육감에게 자문을 맡겼다며 위촉을 즉시 철회하거나 스스로 자리를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나선 김석준 예비후보 측도 그의 불법 행위로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재선거까지 치르게 됐다며 14억 원에 달하는 체납금부터 반납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 서비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사업 실적 조사 결과 2년 연속 실적이 없는 55개 업체의 등록이 취소됐으며 실적이 없는 11개 업체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해수청은 앞으로도 현행 항만 운송사업법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항만 서비스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부산 기장군에 올해부터 늦은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 약국 2곳이 운영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7.5도, 습도는 21%입니다.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강일구,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